최근 가수이자 국악인인 김준수가 33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 그동안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그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전통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하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김준수는 국회에서 인정받는 실력파 아티스트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대중들이 그를 알게 된 계기는 주로 예능 프로그램이나 뮤지컬 무대였기 때문에 그의 진정한 본업과 활동 내역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김준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의 숨겨진 10가지 사실을 하나씩 알아보자. 1. 김준수는 원래 국악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준수를 뮤지컬 배우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는 가수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국악이 본업인 소리꾼이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접하며 성장했고 전남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에서 본격적으로 국악을 공부했다. 그의 실력은 학창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2009년에는 국립극장 차세대 명창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국립창극단이 주최한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그는 국립창극단의 최연소 단원으로 입단하며 전통 국악인으로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국립극장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악단체 중 하나로 김준수는 이곳에서 전통 판소리와 창극을 배우면 다양한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왔다. 특히 그는 판소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2018년에는 전통 판소리 공연 중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수군가와 완창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국악인으로서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무대에 섰다. 김준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악가로 무대에 올랐다.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행사였으며 폐회식 공연 또한 글로벌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 무대에서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특히 그는 단순히 전통적인 창법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국악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처럼 김준수는 단순한 국악인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다. 3. 정재일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김준수는 음악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로 정재일을 꼽는다. 정재일은 영화 기생충의 음악을 담당한 세계적인 음악 감독으로 클래식과 국악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인물이다. 김준수 역시 전통 판소리와 현대음악을 융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는 국악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4. 풍류대장 준우승자 출신. 김준수는 JTBC 음악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 국악과 현대음악을 합한 창작 무대를 선보이는 경연으로 국악을 새롭게 해석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김준수는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무대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5. 두 번째 달과 콜라보한 판소리 앨범이 있다. 퓨전 국악밴드 두 번째 달과 함께한 판소리 춘향가와 팔도유람 앨범은 그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기존의 판소리와는 다른 세련된 사운드를 통해 젊은 층도 부담 없이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록과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결합한 실험적인 시도로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6.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 중. 김준수는 뮤지컬 곤 투모로우에서 고정 역할을 맡으며 뮤지컬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선 편제에서도 주연을 맡아 연기와 노래를 동시에 소화하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다.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한 그의 연기와 노래는 뮤지컬 무대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7. 다수의 국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실력자. 김준수는 국악계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국악 경연대회에서 수상했다. 2007년 남도민요 전국 경창대회 대상, 2013년 동화 국악 콩쿠르 판소리 부문 금상, 2021년 KBS 국악 대상 판소리상 및 대상 수상. 이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국악 신동으로 불리며 많은 경연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8. 전라남도 강진군 명예 홍보대사.
김준수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지역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며 국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구 예능에서도 활약한 다재다능한 매력. 그는 단순한 국악인이 아니라 다양한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대중과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불후의 명곡 너의 목소리가 보여 아는 형님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쾌한 성격과 뛰어난 입담을 보여주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한 효자. 최근 김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공개하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쁜 활동 속에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감동을 받았다. 2. 제니 노출 논란 있기도 전에 두아리파, 과감한 시스루 패션 뜨거운 반응. 블랙핑크 제니가 영국 팝스타 두아리파와 함께한 파격적인 비주얼을 공개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두 사람은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두아리파의 대담한 시스루 드레스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두아리파는 이날 몸을 타고 흐르는 듯한 크리스털 장식의 시스루 드레스를 착용했다. 화려한 보석 장식이 포인트인 이 드레스는 마치 런웨이쇼에서 볼 법한 디자인으로 속이 거의 비치는 시스루 패션이 과감함의 정점을 찍었다. 몸매를 강조하는 실루엣과 함께 메탈릭한 질감이 더해져 미래적인 분위기까지 자아냈다. 두아리파는 이전에도 독특한 패션 감각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번 룩은 특히나 도발적인 스타일로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티즌들은 역시 두아리파다운 과감한 선택. 이 정도면 거의 퍼포먼스 위상. 너무 파격적인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제니는 펑크 무드가 강조된 빈티지 스타일링으로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시킨이 박힌 미니 드레스에 프릴 장식이 달린 블랙 화이트 재킷을 매치해 복고적인 무드를 연출했다. 특히 찢어진 스타일의 스타킹과 니하이 부츠는 제니 특유의 걸크러쉬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제니는 최근 솔로 앨범 루비를 발매하며 미국 LA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하지만 공연 이후 그녀의 무대 위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과감한 하이레그 컷 디자인의 보디슈트가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를 불러일으키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글로벌 팝스타들의 패션 코드가 점점 더 대담해지는 가운데 제니와 두아리파의 이번 스타일링은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트렌디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독보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제니는 10일 현지 시간 미국 인기 토크쇼 제니퍼 허드슨 쇼에 출연해 앨범 제작 과정과 음악적 스토리를 다채롭게 전했다. 3. 고 휘성 사망. 연예계 울었다. 김창렬 윤민수. 안타깝고 미안. 또 함께 노래하자. 종합. DJ 닥 김창렬을 비롯해 행주, 버벌진트, 오전 2시 이창민 등 수많은 스타들이 휘성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크게 슬퍼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행주는 휘성의 SNS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하늘에선 편히 쉬시라 는 댓글을 남겼고 김창렬은 자신의 SNS에 안타깝고 미안하다. 그곳에선 아프지 말길 이라고 추모했다. 버벌진트는 함께했던 순간들 모두 영광이었고 고마웠어. 너무 고생 많았어. 편히 쉬길 휘성아 라고 추모의 뜻을 밝혔고 이창민은 정말 닮고 싶었던 아티스트 기억하겠다. 편히 쉬시라 라고 추모했다. 팔로알토는 데뷔 전부터 R&B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대주였고 첫 앨범 나오고 나서 첫 콘서트도 보러 갔을 정도로 20대 때 추억이 많은 가수인데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제 젊은 시절 좋은 추억들의 음악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다 라고 슬퍼했다. 윤민수는 SBS 예능 프로그램 판타스틱 듀오에서 휘성과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휘성아 그곳에서는 마음 편히 노래하고 음악하자. 너의 맑고 순수함 잊지 않을게. 나중에 다시 만나서 또 함께 노래하자 라고 함께한 추억을 떠올렸다. 휘성은 10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특히 휘성은 15일 대구 엑스포 오디토리움에서 가수 KCM과 합동 콘서트 더 스토리를 앞두고 있었고 공연 전 다이어트 끝 15일에 봐요 라고 좋은 무대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던 중이라 충격이 더욱 컸다.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타조 엔터테인먼트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라며 희성님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희성님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서면서 장례 절차가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광진경찰서는 희성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분석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국과수가 부검을 하게 되면 빈소 마련 등 장례 절차가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